예, 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거 패배의 책임자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후에 1년 반, 1년 약 7개월간의 그런 독단과 독선, 그리고 거의 독재에 가까운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적 정적 죽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후보로 김태호를 다시 공천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서 보궐선거의 후보로 거기에 다시 내보낸다. 이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패배의 책임의 가장 큰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전국적 이슈의 선거, 전국적 판으로 만든 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것이냐? 김기현 대표를 날릴 것이냐?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날리면 책임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절대 날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아니나 다를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날리게 되면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날리지 않고 밑에 임명직 당직자들만 다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임명직 당직자들이 지겠다. 그런 거죠.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만약에 보궐선거를 송파에서 했더라면 우리가 졌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 국힘 내에서. 그 정도면 뭐 반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실도 뭐 그 선거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선거 결과로 우리를 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차분히 변화하자. 차분히 변화하자는 건 변화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 책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은 덜 끓죠.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 갈 건가?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도 슬쩍 피해 갈 것이다. 우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혁신위를 띄운다. 총선기획단을 띄운다.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슬쩍 돌려서, 관심을 돌려서 그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과정에 어제 일요일 저녁에 약 5시간 가까운 의원들의 총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서병수 부산 출신 국회의원은 당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 사실상 했죠.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뻥거 못하는 이래갖고 당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와 이제 와서 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내가 정치 생명을 걸고 총선까지 치르겠다, 믿어달라, 막 이런 이야기죠. 근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아니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이미 정치 생명 다 끝난 건데. 그리고 자기들 다 선거에서 졌는데 김기현 대표가 책임진들 뭘 책임진단 말이에요. 다시 자기들을 당선시켜주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이미 이런 논리에 마음속으로는 전혀 승복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대통령실의 힘에 눌려서 그냥 웅얼웅얼 거리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오는 스타일들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 생명은 이미 끝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도 3%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자들을 다 찍어 눌러갖고 억지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정통성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국힘의 국힘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여의도 출장소 소장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임명된 출장 소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별로 호소력이 없고, 설사 진다 한들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다 낙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올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에서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미 자기의 안방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 생명이 깨지고 있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이미 없는 거고, 권위도 없는 거고, 지역구에서도 안방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김기현을,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국힘 내에서도 수용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윤핵관이나 신윤핵관 그런 핵심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겠지만, 심지어 대부분의 국힘 지지자들조차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의아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면 이게 되겠냐 하는 그런 부글부글하는 내용들이 국힘 내부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불만이 폭발되면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려면은 어쨌든 이 부글부글한 세력들이 좀 응집이 돼야 되거든요. 응집이 되어서 구심체가 생기면은 용산 대통령을 보고 국힘에서 탈당하라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역대 우리가 정치를 쭉 보면서 대통령실의 실정과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선거에서 지게 되고 또 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는 또는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오히려 당내에서 이탈이 생기면서 보수 3당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국힘을 둘러싼 당직 개편을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판단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 가운데서 우리 민주당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단합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견인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단순히 국힘이 잘못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표를 얻는다. 그런 자세로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는 국힘에 대한 심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고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도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그 해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 임명된 국힘의 당직자들 중에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무총장이 바뀌었는데 사무총장이 이만희 의원이 된 것으로 알아요. 이 양반 경찰 출신이죠. 그리고 경북의 청도 영천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TK의 본산이죠. 거기서 사무총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다음 총선의 공천은 친윤과 윤을 중심으로 그저 친윤과 신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 이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당 운영에는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의원이 됐어요. 이 김성원 의원은 작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동작구 사당동에 국힘에서 봉사활동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봉사활동 하면서 이런 말 했죠.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말을 내가 대국민적 분노를 샀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국민의 아픔, 절망은 외면한 채
자기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인식과 철학을 가진 자가 여의도 연구원, 다시 말해서 국힘의 싱크탱크로 들어갔다는 것은, 책임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국힘의 미래를 다시 한번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지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 인사들 역시 별 볼 것 없는 인사로 끝났다. 그래서 국힘은 바뀌지 않고 윤석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